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정치,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어,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252만, 재외국민이 750만이 됐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심각한 인구 소멸의 문제, 생산 인구 저하의 문제 등이, 이제 곧 우리를, 조여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한국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글로벌 국익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국어 세계화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동남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베트남에 있는, 지금 여기 베트남인데요. 이 베트남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 뭐 영국이라든지 호주, 일본 이런 데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을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를 갑니다. 일본, 호주.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중국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어떤 국익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글로벌 국익 전쟁. 그리고 인재 유치. 인재들을 막 유치해 가는 겁니다. 근데 각 국가들이 보면은 언어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어 사업을 한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그걸 통해서 국익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ELTS 영어 시험 IELTS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씩 시험을 계속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어 시험은 1년에 5번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5번이 있는데 이게 등록하기가 힘들어요. 등록하기가. 그 등록하는데 비리가 있습니다. 돈을 줘서 등록을 시켜주는 브로커들이 생겨가지고 아주 제가 창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뭐 의지가 별로 없어요. 예,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정말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가 이 영어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국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기회가 별로 없어요. 기회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이 동남아 국가에서 한국에 일을 하려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유학도 가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빨리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화시키는데 우리는 정책적으로 주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근로자를 뭐 미얀마나 베트남에서 35만 명을 뽑아가겠다 하면서 일본어 시험을 막 하는데 일본어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학연수로 와라. 어학연수 와서 어학연수해서 일본어 수준이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거를 가지고 근로자로 바꿔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라든지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다 그래요. 일단은 언어로 와라. 네? 언어 연수로 와라. 언어 연수 마치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 보면은 자격이 된다. 뭐 베트남에서 전문대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 비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로자 비자로. 자격이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직업 기술을 배우게끔 해주는 거죠. 언어 공부하고 직업 기술 배우게끔 해주고 그리고 취업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도 이제는 이게 그냥 제가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데 공무원들은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학들이라든지 또는 민간 기관들은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열심히 막 밤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기업이니까 기업이고 사업이니까.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기본 수당을 주고 실적에 따라서 기본급이 있고 실적에 따라서 급여를 달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처럼 실적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실적이 없으면 월급을 조금 받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더 없으면 이제는 나가야 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생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에 직업 전문학교 굉장히 많아요. 이거 요즘에 많이 문 닫고 있거든요. 직업 전문학교, 평생교육원들 굉장히 많죠. 또 평생 직업 학원들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빨리 어떤 한국의 뭐 미용 기술이라든지 또는 뷰티 기술 또는 머리 미용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종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의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학원들이 해외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서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기술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끊임없이 열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의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규제들이 많으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고 보면은 뭐 직업학교에서도 많이 유치해 가고요. 또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코어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 내가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 기술과 관련된 뭐 영어라든지 각종 기술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을 안내하는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 같은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특성이 다인종, 그쵸? 다문화, 그 다음에 다민족 국가 아닙니까? 이런 국가들이 또는 이민자들이 많은 국가들이 어떻게 해외 인재들을 유치해 가는가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국내 외국인이 251만, 재외국민이 750만, 2100년에는 인구가 2000만으로 줄어들고, 2100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300년이면은 이제 국가 소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죠. 이거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요, 이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는 뒷북만 치고 있는 거예요, 뒷북.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동남아 국가들을 다니면서 필리핀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런 국가들을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국가들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한국어를 지금 세계화시킬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국어 시험을 최소한 지금 IELTS는 한 달에 2번 있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죠.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한국어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한국어 시험을 보고 싶은데 이 등록이 어려워서 못 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민간이라면은요. 굉장히 다 등록시켜서 어떻게든 시험 보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어도 보세요. 영어도 뭐 토익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IELTS라든지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처럼 한국어도 이제는 뭐 KBS 토픽이라든지 또는 KLAT라든지 또는 토픽이라든지 국가가 운영하는 것도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것들을 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인정을 해주고 엄정하게 그 시험 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지금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거를 국가에만 맡겨가지고 토익 단일 체제로 간다? 이거 한계가 많습니다.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규제가 있으면 비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규제를 혁파시켜버리고 민간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사회 비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도 이제 어떤 민간에서 수준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뭐 이런 카메라라든지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을 상시적으로 뽑아갈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이 한글과 한국어를 세계화시키고 또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한국의 영향력을
지금 이때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뭐 베트남도 그렇고, 뭐 캄보디아도 그렇고, 라오스, 뭐 각종 국가들이 점점 발전해 나가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와서 계속 일본어 전파하려고 하죠. 또 영어권 국가들은 영어를 계속, 영어는 이미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 한국어를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부터 다양화시키고, 많은 사단법인이라든지 많은 민간단체에서 한국어 시험을 개최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개최해서 우리가 민간 자격 국가공인 제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정말 잘하는 곳은 국가공인으로 해서, 그래서 동등한 혜택을 줘가지고 빨리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만하고 있다가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글, 한국어 세계화 아주 실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